안녕하세요, 테티카입니다. 오늘은 세리에에서 좋은 축구를 보여주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결승 진출까지 성공한 피렌체의 빈센조 이탈리아노 감독의 전술을 다뤄보겠습니다. 라인업은 다음과 같은 4-3-3 포메이션입니다. 하지만 선발 포메이션만으로는 이탈리아노의 축구를 정의하기 어렵겠죠? 다음으로 바로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시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좌풀백 비라기의 포지션이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치중되어 있고 도도 또한 윙백처럼 전진해서 공격적으로 활동, 암라바트가 두 명의 센터백과 함께 최후방에 자주 위치했음을 알 수 있죠. 빌드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한쪽 풀백이 비대칭으로 올라가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고 나머지 풀백은 센터백들과 함께 3-1 빌드업 형태를 구성합니다. 그렇게 미들 지역까지 올라갔을 때는 도도 또한 마치 미드필더처럼 안쪽으로 좁히며 중앙 지역의 패스워크를 강화하고 1, 3, 2, 4의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만들죠. 센터백들과 암라바트의 히트맵을 보면 이들의 주요 활동 반경을 볼 수 있고 특히나 암라바트가 수비 라인에서부터 공격 라인까지 연결하는 패스의 주요 거점이 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특히나 암라바트의 동선이 히트맵에서 본 것처럼 좌우 측면으로도 넓게 나타나는데요. 풀백의 공간을 메워주기 때문에 풀백이 마치 윙백처럼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처럼 우풀백 도도 또한 전진이 가능해졌고요. 따라서 풀백들의 히트맵을 보면 거의 윙백, 윙어 정도의 포지셔닝을 자주 가져갔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또한 카스트로빌리, 보나벤투라와 같은 8번형 미드필더들을 공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도를 안쪽으로 좁혀 다음처럼 3-2 빌드업을 구성하며 두 선수를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죠. 특히나 보나벤투라는 좌측 라인과 함께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후반에는 투톱의 일원으로 공격수처럼 활동했는데요. 다음 히트맵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다음처럼 2, 4, 3, 1 대형을 만들 때도 보나벤투라는 공격형 미들의 위치에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측 라인의 콤비를 보면 카스트로빌리는 거의 우측 윙어에 가깝게 측면 깊숙이 빠져 골문 쪽을 바라보고 패스를 넣기도 했죠. 이렇듯 좌우 폭을 넓게 활용한 피오렌티나였기에 좌우 쪽으로 공격 전개가 집중된 모습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듯 보나벤투라, 카스트로빌리를 전진시켜 공격 숫자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수비 유닛과 공격 유닛의 간격을 두어 상대 선수들 사이에 공간을 창출해낼 수 있고 다음 장면에서도 넓은 폭을 활용한 1-3-6 대형으로 수비 유닛과 공격 유닛을 분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패스 비중에서 우리 팀 지역에서 진행한 패스웍보다 상대팀 진영에서 진행한 패스의 숫자가 훨씬 많음을 볼 수 있죠. 공격 지역까지 올라가면 도도까지 안쪽으로 들어와 파이널 서드에서 5-1의 대형으로 상대의 5백에 대항하기 위한 충분한 공격 숫자를 유지하고 주요 공격 패턴은 다음처럼 넓은 지역으로 볼을 보낼 때 1선의 선수가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순간적으로 침투해 기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다음처럼 하프스페이스로 좁혀 들어온 도도가 수비와 수비 사이 공간인 인터라인 갭으로 침투하는 카르발에게 공간 스루 패스로 밀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렇기에 카르발의 히트맵 동선 또한 하프스페이스 지역에서 많이 나타났죠. 비라기 또한 수비 사이로 패스를 넣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4.48의 기대 득점 값 중 3.43의 오픈플레이 XG 비중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나벤투라와 카스트로빌리는 종종 직접 박스 타격을 위해 좁게 포진해 수비 사이에 공간을 만들고 뛰어 들어가죠. 다음 장면은 소통이 잘 안돼 실패했지만 다음과 같은 패턴을 많이 가져간다는 것에서 이러한 공격 패턴이 자주 약속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를 통해 피오렌티나는 시작부터 연장전까지 계속해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박스 안에 수비 라인이 자리 잡았을 때는 로빙 패스를 통해 기회를 노리기도 했고 측면부터 시작해서 중앙의 통로를 활용하기 위해 2-3-5의 포지셔닝을 만드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죠. 수비 방식은 중앙 지역에 4-1-4-1 미드블록을 만들어 중앙에 많은 숫자를 배치하는 상대의 패스웍을 무력화시키려고 했고 필요시 상대가 골키퍼부터 빌드업할 때는 전방 압박 과정도 실행했습니다. 앞선 실제 전술 분석을 토대로 FM에서 전술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FM에서 피오렌티나 전체적인 어빌리티가 만족스러운 느낌은 아니라 완벽히 주도권을 가져가기는 힘들었습니다. 전체 성향은 주도적인 경기를 위한 지배형입니다. 공격 폭은 한 칸 정도 올려주고 측면 패스와 공간 패스를 켜주고 패스 게이지는 한 칸 내려줍니다. 전환 시에는 골키퍼가 짧게 차는 것 정도, 소유권 없을 때는 기본 미드블록의 압박 게이지는 최대로 합니다. 개인 지침입니다. 키퍼에게는 스위퍼 키퍼 지원 정도만 주고 이고르와 밀렌코비치에게는 일반 센터백에 밀렌코비치만 도도의 공간을 커버해주기 위해 더욱 넓게를 줍니다. 암라바트에게 내려와 빌드업에 가담시키기 위해 하프백을 주고 비라기 쪽을 커버하니 왼쪽으로 조금 치우치게 합니다. 비라기는 소폭 안쪽으로 들어와서 전진하니 윙백 지에 더욱 좁게
스루패스 패턴을 위해 위험 감소를, 도도는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인버 윙백 G에 스루패스 패턴을 위해 위험 감소를 주고, 보나벤투라는 직접 박스를 타격하기도 하니 중미 공을, 카스트로빌리는 우측면으로 빠지는 패턴을 만들기 위해 메잘라 G를 주고 위험 감소를 추가해줍니다. 브레칼로에게는 인버 윙 공을 주고 더욱 넓게를 넣어 폭을 제공하도록, 곤살레스는 플레이메이킹, 득점도 노리니 점플매에 공을 줍니다. 역시 개인 지침에 더욱 넓게를 추가해주고요. 아르투르 카르발에게는 뒷라포 공 정도로만 주면 됩니다. 인게임 영상을 보면 카스트로빌리의 측면 빠지기, 공간 패스 패턴, 도도가 밀어주는 수비 사이 공간 패스, 카르발의 득점, 측면 위주의 패스백, 원활한 에버리지 포지션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술 분석과 게임 내 전술까지 구현해 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